장 교수의 공영방송 데이 1입니다. 여러분, 경찰 영어 30일 완성 어휘 핵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 1에서는요, 어휘 문제는 본래 처음 본 것이 출제된다. 당황하지 말고 어원을 통해 유추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원을 통해 유추하는 습관을 기르자입니다. 우리는 대개 단어를 많이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이 어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막상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GRE 테스트에 버금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GRE 들어보셨습니까? Graduate Record Exam. 미국의 대학원 입학시험에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어휘 용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경찰 영어 수준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응시자의 경쟁률이 높아지고요,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처음 본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외우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막상 시험 상황이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연습하는 유추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떻게 유추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요, 문제를 읽고 여러분께서 잠깐 포즈를 한 다음에 동영상을 멈추는 거죠.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께서 답을 스스로 찾아보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내용을 보면요, The earthquake and subsequent aftershocks frightened citizens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지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측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쉬운 단어를 먼저 볼까요? earthquake는 알 수 있죠. 지진과 그리고 aftershock은요, 그 이후에 shocking, 네, 여진을 말하는 거죠.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번개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진과 그 여진은, 자, fright는 단어를 모른다고 치면요, 여기서 citizen이라는 단어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frighten, 놀라게 하고, 네, 깜짝 놀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subsequent는 특별한 그런 뜻을 갖기보다는 여진이니까 이미 여기에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요, subsequent는 sequen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되는, 이어지는 이란 뜻으로 돼서 여진이 되죠.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 보는 단어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외웠다 할지라도 경찰 영어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서 회상을 하기에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해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정답은 ensuing입니다. 네, ensuing은요, 뒤은 following 이란 단어 뜻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ensue는 뒤따르다 라는 그런 동사형을 갖고 있습니다. sue는요, 특이하게도 고소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법원에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면은 법원 제출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재판에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께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즉 고소를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ensuing의 이 ing형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어휘 핵심에 당황하지 말고 어원을 통해서 유추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ing형은 뭐뭐 하는 계속 진행을 의미하는 그런 ing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1번, 2번, 3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ing형의 전미사 내용을 잘 살펴보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죠. 다른 단어를 살펴볼까요? opaque, 불투명한, repellent, 역겨운, disgusting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sanguine, 낙관적인 단어가 되고요. 여기서 펭귄, 발음이 좀 비슷해서요. 살펴봤더니 이렇게 이자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께서 처음 보는 단어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어원을 통해 유추하는 습관, 여기서는 특히 전미사를 통해서 유추를 했더라면 여러분께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저희가 단어장을 통해서, 단어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단어들, opaque, repellent, 이런 단어들을 단어장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꾸준히 반복하고 연습하면 습관이 돼서 여러분께서 철저히 반복하고 암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여러분께서 당황하지 말고 유추하는 습관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포즈를 하고요.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답을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휘를 보면요, differentiate, exchange, subdue, decr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여러분께서 지문 내용을,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밑줄쯤 단어, substitute, 요 단어가 중요하죠. substitute, 이 단어를 몰랐을 때 바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알았으면 이 지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모른다면, substitute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어렵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이 한 단어 중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우리가 답을 바로 선택하기는 곤란합니다. 먼저 지문을 빠르게 읽고 우리가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One reason that energy prices are so volatile is that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여러분, volatile이라는 단어가 딱 걸리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원을 통해서 유추를 해야 됩니다. 혹은 이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추하는 그런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요. 결국은 잘못된 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볼까요?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냐면요,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volatile하는 이유는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에너지 가격은 어떻습니까? 들락달락하죠. 네, 어떨 때는 석유값이 비쌌다가 어떨 때는 툭 떨어져서 정말 중동의 상황에, 국제 석유 시장의 상황에 변동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volatile은요, 가격이 변덕스러운, 변동하기 쉬운이라는 뜻이죠.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이유는 많은 소비자들이, consumer 소비자들이 아주 극도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에 제한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Between fuels, when the price of natural gas, for example, fluctuates. 예를 들어
천연가스의 가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volatile처럼 fluctuate는요, 변동하다라는 뜻입니다. fluctuate.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단어는 유추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그렇게 변동할 때 사람들은 천연가스만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른 가스로 대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들은 가스로 택시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갑자기 휘발유로 차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도요, 가스 보일러 사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석유 보일러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substitute는요, 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상식에 가까운 지문인 것이죠. 그래서 대체하다,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여러분 exchange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differentiate는요,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distinguish라는 단어와 같은 거고요. subdue, 진압하다라는 뜻으로 suppress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press는 꽉 누르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진압하다는 뜻이 됩니다. decry는요, 정말 보기 힘든 단어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네, 여기서는요, 비교적 쉬운 예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쉬운 내용, 상식적인 내용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출제자는 이 문제 정도는 여러분 한 어휘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 중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특히 지문이 여기서는 쉬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exchange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문제인데요. 역시 미줄진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정답을 스스로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께서 충분히 유추하고 생각할 시간을 드린 것이죠. 사람마다 금방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답을 찾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 맞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5초를 드릴까? 혹은 30초를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모두 다 유추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시간을 갖고 반드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t's obligatory 나와 있습니다. It's obligatory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in a car, 자동차에서 seatbelt를 착용하는 것은,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벌써 예문 지문을 통해서 obligatory는요, 의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무적이다라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러분 어떻게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내가 이걸 다 처음 보는 단어다,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답을 찾았으면 공개할까요? 바로 정답은 compulsory입니다. compulsory. 네, 의무적인이라는 단어로 나와서요, mandatory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compel이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아마 맞출 수 있는 단어겠죠. 네, 어원에서 compel이라는 단어가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힌트가 있었는데요.
ORY가 붙지 않습니까? ORY는 뭐뭐 하는 성질의 라는 뜻으로 compulsory ORI와 같은 모습을 전미사를 갖고 있습니다. mandatory도요. 여기 ORY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compel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라면 이 ORY 어떤 성격의 이 전미사로 여러분께서 유추해서 여러분께서 맞출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clumsy라는 것은 어설픈이라는 단어 되고요. nervous라는 것은 모호한이라는 아주 드문 단어인 거죠. sy가 붙을 수도 있고요. ous도 붙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ory 어떤 성격의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 단어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특히 mutable은요. able가 붙어서 전미사가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변하기 쉬운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여기서 oblige는요. obligatory에서 oblige는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noblesse oblige라고 불어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귀족의 책임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요. 예전에 귀족들이 어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희생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귀족들이 본보기를 보여서 전쟁에 자기 자녀를 내보낸다던가 아니면 귀족이 솔선수범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던가라는 그런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자, obligatory는 oblige, 프랑스 말로 oblige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day 1에서 공부한 내용을 잘 공부하셨습니까? 특히 여러분 단어장을 잘 정리한 내용을 꼭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서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제 3개를 반복해서 이 문장을 또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반복하고 연습하고 꼭 노력하셔서 이 기출문제를 단순히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는 것만 해당할 것이 아니라 이 기출문제의 패턴,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셔서요. 여러분께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데이 2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